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TV 토론회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최근 대규모 광고로 지지율을 끌어높였지만 색깔 논쟁도 벌어지는 등 첫 토론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대규모 선거 광고 물량 공세로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탄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첫 신고식은 현지 시간 19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였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경쟁자는 워런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의 성희롱 소송 의혹과 발언을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A billionaire who calls women fat broads and horse-faced lesbians. And no, I'm not talking about Donald Trump. I'm talking about Mayor Bloomberg. 블룸버그의 뉴욕시장 재직 시절 신체 불신 검문 강화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He didn't get a whole lot done. He had stop and frisk, throwing close to 5 million young black men up against the wall. 인종차별 논란으로 번지자 블룸버그 전 시장은 사과로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색깔 논쟁에 불을 지펴 위기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throw out capitalism. We tried that. Other countries tried that. It was called communism and it just didn't work. 샌더스 의원이 내세운 민주적 사회주의를 겨냥한 말이었는데 오히려 강한 반발만 샀습니다. 블룸버그의 첫 TV 토론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CNN은 완전한 재앙이라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스는 10점 만점에 2.9점을 주면서 최악의 토론자라는 꼬리표를 달아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블룸버그의 토론 실력은 최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첫 TV 토론에서 경쟁자들의 집중 포화에 블룸버그 전 시장의 화려한 신고식 계획이 틀어지면서 민주당 선거도 또다시 혼전 양상입니다. 현재 샌더스 상원의원이 경선 초반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22일 네바다, 29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이어 다음 달 3일 14개 주 경선이 동시에 열리는 슈퍼 화요일이 경선 초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LA 카운티의 경제 성장률이 다소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가 LA 카운티 경제 성장률이 곧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경제개발공사는 지난해 1.6%의 성장을 기록했던 LA 카운티 경제가 올해는 1.8%가량 추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내년 LA 카운티 경제 성장률은 1.6% 상당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경제 성장 하락은 값비싼 거주비에 따라 LA 카운티를 벗어나는 인구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거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이미 넘어버린 주택 가격과 비정상적인 아파트 임대료에 따라 인구 이탈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에 관련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역과 물류 그리고 관광에 일정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는 올해 지역 실업률은 지난해 기록된 4.5%에서 4.3%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노숙자 문제와 주택 문제를 꼽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열린 주정 연설을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취임 이후 가진 두 번째 주정 연설에서 노숙자 문제와 주택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의 수치이자 치명적인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노숙자 치료를 위한 개선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umber one, we will reduce street homelessness quickly and humanely through emergency actions. We will be laser focused on getting the mentally ill out of tents and into treatment. 뉴섬 주지사는 또 노숙자들의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1억 6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정부와 지역정부가 협력해서 행동건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노숙자들을 돕겠다고 연설했습니다.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난 완화를 위해 1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저소득층과 노숙자를 위해 저렴한 주거시설과 쉘터 건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We will provide stable funding to get sustainable results. And we will tackle the underproduction of affordable housing in California. And we will do all of this. We'll do all of this with real accountability and real consequences.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인구는 15만 1000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6% 증가했으며 LA 카운티는 지난 2년간 12%, 샌프란시스코와 세크라멘토는 각각 17%와 19%가 늘어났습니다. 한편 이번 주정연설에서 노숙자와 주택난 두 가지 현안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은 노숙자 문제가 악화될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개입을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성 발언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 영주권자들의 재입국 심사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과 미국으로 가며 사업을 하고 있거나 가족과 친지 방문 등의 사유로 장기간 타지에 머물 경우 거주 의사를 보다 명확히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트럼프 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에 따라 영주권자들의 해외 체류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는 연방정부 혜택을 받은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토안보부는 1년 이상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영주권자에게 거주 의사만 재확인한 뒤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24일부터는 개정된 공적부조 정책이 적용되며 거주 의사가 불확실한 영주권 소지자의 재입국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개정된 공적부조 정책에 따라 관련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장기 출장이나 파견 등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설 경우 별도의 이민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입국 심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맨해튼 60가 남단 상업지구를 지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자는 방안에 대한 연방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휴사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현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런던과 스톡홀름, 싱가포르에서는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시가 처음으로 맨해튼 상업지구로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합니다. 맨해튼 진입 차량을 조절하고 잦은 고장과 지연으로 악명 높은 뉴욕 지하철과 대중교통 인프라에 투자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My message to all the strap hangers was this is the last best chance to get something done. The governor and I have a plan. 2021년 1월부터 맨해튼 60번가 이하 구간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11.5달러, 트럭은 25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도 다리나 터널로 맨해튼에 진입하려면 최대 15달러를 내야 하는데 이 정도로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면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맨해튼에서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해선 최종 교통시설 설계 및 요금 부과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시행을 9개월여 앞두고 승인이 늦어지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제때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생업을 위해 맨해튼에 차량을 타고 가야 하는 주민들은 이 같은 안을 반대하며 면제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사례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의 대도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총 판매 대수 71만 7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7% 판매 개선을 이룬 것으로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은 1.1% 하락했지만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베뉴에 이어 올해 신형 소나타를 출시해 판매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주 지역 소나타 판매량은
87,466대. 올해 올류 소나타 출시 한 달 만에 5,501대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2014년 4월 7세대 모델 출시 이후 선보인 8세대 올류 소나타는 판매 성장세로 볼 때 고객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8세대 소나타로서요, 스타일리시하고 굉장히 베네핏, 피처 같은 게 좋은 게 많습니다. 스마트 파킹도 있고요. 그다음에 키리스 엔트리도 있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편안한 사양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고요. 현대차는 베뉴 신차 출시로 SUV 7개의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베뉴는 지난해 미국 출시 한 달 만에 1,077대의 판매고를 올렸고 올해 1월 989대가 판매됐습니다. 2020 베뉴는 스마트 스트림 4기통 엔진에 현대차의 독자적 기술인 무단 변속기를 적용했습니다. 한국과 인도 시장에서 높은 판매고를 보인 베뉴는 미국 시장에서 실용적인 SUV이자 인생의 첫 차를 강조하며 젊은 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베뉴는 조그맣지만 SUV를 즐기시는 사람들, 도시에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면 조그만 차 파킹하기도 좋고요.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어서 타고 다니기 정말로 좋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2년 연속 감소세로 인도와 중국, 멕시코 등 주요 신흥시장의 규모가 줄었습니다. 반면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유럽연합 EU는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미국은 1%대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700만 대에 육박하는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자동차 브랜드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동급 경쟁 차종보다 다양한 옵션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한 점과 10년 워런티 제공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동급에서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파킹이라든지 키리스 엔트리라든지 이게 동급에서는 전부 다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급 사양보다 훨씬 좋은 사양을 많이 오퍼를 하면서 현대차는 올류 소나타와 소형 SUV 베뉴로 세단과 SUV 미국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LA 국제공항, 정말 교통지옥이 따로 없는데요. LA 시의회가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검색대 통과 우선권을 주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LA 시의회가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검색대를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 개선안을 발의한 밥 블루멘필드 의원은 긴 줄에 시달리는 LA 국제공항 이용객들에게 특권을 부여할 경우 대중교통 사용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객들의 만족감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루멘필드 의원은 이미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LA 국제공항 전철 개통과 맞물려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발의에 따라 LA 국제공항 측은 관련 프로그램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뒤 시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LA 국제공항은 현재 터미널 확장 공사와 차량 공유 서비스 승차장 변경에 따라 평소보다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오늘 베버리 커넥션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베버리 센터 맞은편 백로스 라시에네가 블루버드에 위치한 베버리 커넥션 주차장. 3층 높이에서 떨어진 SUV는 아래를 지나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사고로 2명이 부상당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USC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 학생들을 위해 파격적인 등록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USC는 연소득 8만 달러 이하 가정 학생들에게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조건은 주택 자산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소비자 편의 강화를 위해 공식 웹사이트를 재단장했습니다.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가능한 현대USA.com은 더 많은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차량 정보와 인벤토리, 차량과 옵션 추가 가격 변화를 쉽게 볼 수 있는 기능 등의 컨텐츠와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뱅크 CBS에서 판매된 스크래치 복권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높은 1,000만 달러 잭팟이 터졌습니다. 복권 판매 장소는 버뱅크 1015 노스 샌퍼난도 블루버드에 위치한 CBS로 한 장에 $30인 얼티미티 밀리언스 스크래치 복권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비싼 스크래치 복권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있는 도시 하나우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이 쫓던 용의자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같은 장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한 구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고 신원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